안녕하세요. MBTI와 영어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영임이라고 합니다. 성격 유형별 영어 학습 코칭이란 내용으로 그동안은 제가 영어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영어 교육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과정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과정은 마음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한국의 역사, 이제 한국 고유한 그런 또 역사 속의 성격이 있거든요. 세대별 소통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과 상담이 만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것이 이제 1주차 강의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번하고 2번, 마음 열기와 성격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하고 4번은 다음 만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첫 수업을 할 때 항상 마음 열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열기 작업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수업 시작할 때 핸드폰을 다 올려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으라고 한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지인에게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답변 받은 것을 쓰라고 말을 해요. 제일 먼저 답장을 주는 사람 걸 차례대로 1번부터 5번까지를 쓰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지 적어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나에 대해서 얻어지는 깨우침이 있어요. 자, 이 마음 열기를 하는 이유는 페르소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영국 배우가 쓰는 가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엄마 탈을 쓰면 엄마가 되어서 연극을 하고, 할아버지 탈을 쓰면 할아버지 되어서 연극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역할 가면을 의미합니다. 페르소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런 것은 외적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작업을 했을 때는 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이런 역할이나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더 깊은 곳에 있는 나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는 어린아이입니다. 예. 이런 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왼쪽에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것은 내적 페르소나예요. 내적 페르소나는 성격이나 이렇게 신념이나 자아 이미지 가치관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성격이 내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성격이 원래 내 성격일까? 아니면은 엄마 성격을 닮은 것일까? 우리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이러잖아요. 할아버지 닮았다, 할머니 닮았다, 이러는데 이것도 대물림 된다고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벗어야 할 가면이에요.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 가면을 하나씩 하나씩 벗는 것이 영어교육 상담사의 그 내적 여정입니다. 그럼 성격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내적 체계예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의 패턴이 타인과 관계의 패턴이 되거든요. 이제 보통은 부모님과의 관계죠. 특히 엄마와의 관계, 이 애착 형성, 이런 관계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예, 그런 패턴이 돼서 이게 내적 체계가 되고요. 그리고 성격은 패턴이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말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성격으로 굳어지는 거죠. 예. 성격을 알면 파급 효과를 발휘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는 한 우리는 기계처럼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패턴대로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제 주로 느끼는 감정이 이제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타인이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언어로도 나왔어요.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래서 행동을 하죠. 막 화를 내고 또 이게 성격이 된 거예요. 센 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저의 그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패턴이 있는데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오랫동안 내재된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는 것을 우리가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돼서 나를 화나게 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그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예전에는 제가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화도 내고 이제 그 학생들의 잘못된 점을 저는 바로 고쳐준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따뜻함으로 감동을 받아서 변하지 잘못을 지적하고 화를 내고 협박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만났던 학생들은 정말 찾아뵙고 내가 화냈던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한 후에는 제가 예전에는 막 바로 화를 냈다면 지금은 저의 이 감정과 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좀 공간이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거는 내 문제구나. 내가 화가 났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성격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잘 알면 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나를 몰랐을 때는 사실 뭐 그냥 로봇처럼 그냥 막 화내고 너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지적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를 알게 되니까 저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최근에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 정말 따뜻하시다, 애정이 많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서워요, 뭐 교수님 미워요 이런 말이 강의평가에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막 따뜻한 수업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내가 나를 조절할 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과거에 제가 화를 냈을 때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계였지. 성격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차이를 알아서 그 차이를 존중해주면 사이가 좋아지겠죠. 제가 과거에 만났던 학생들은 뭐 교수님 미워요. 저를 또 만나기 싫겠죠. 근데 이 차이를 존중해지니까 학생과의 관계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도 저 찾아오거든요. 몇 년 지나서도 힘들 때, 고민이 될 때 저에게 연락을 주고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니까 제가 그런 만남에서 정말 행복함을 많이 느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죠. 나를 아니까. 그러면 정말 살맛나고 제가 이렇게 저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 교육과 접목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이걸 할 때 저는 살맛나고 제 전공이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저의 직업, 이 교육을 하러 강의하러 갈 때 제 마음은 애인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직업이 취미 같아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 제가 회계를 전공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 정말 안 맞는 전공을 했더라고요.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을 해야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회계는 회계법인에서 제가 근무하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랑 전표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사람하고 소통이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걸 하니까 죽을 맛이 나고 제가 회계를 전공했을 때 더 공부할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할 때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회계는 전공도 재미없고 직업도 재미없으니까 누구나 8시간 이상 있는 곳에서 재미가 없으면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막 게임 중독도 되고 알코올 중독도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마음의 원리예요. 누구나 하루 종일 있는 곳이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는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사가 아니라 회사를 이제 퇴근하고 나서 각종 모임에 다 나갔어요.
제가 왜 그랬나 봤더니 외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이제 너무 소진되니까 그 에너지 얻으려고 퇴근하고 나 사람들만 만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성격을 알면 본격적으로 제가 영어 교육 방법, 학습 방법을 성격 유형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 근데 성격을 알면 이 영어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성격을 알면 부모와 교사와 친구들과 뭐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그리고 뭐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연애를 잘하게 되고요. 연애를 잘하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자녀 교육도 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손주가 잘 되어서 행복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이런 거를 여러 심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논문을 다 써서 거의 비슷하게 하는 말이 이 성격을 알면 이런 파급 효과가 있다 보니까 87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예, 저와 함께 이제 영어 교육과 상담의 만남. 그 중에서도 저는 MBTI 유형별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건데, 오늘은 저와 함께 마음 열기 작업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것을 댓글이나 한번 친구들과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